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지팡이 김하인 쌤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 한 번에 끝내는 이론 강의 24강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24강이고 교재는 김하인 합격서입니다. 우리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법 하고 있죠.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두 파트 나뉘는데 지금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 다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란 게 있죠. 이 제도를 공부하겠습니다. 이건 최근에 신설된 거죠. 자, 합격서 108페이지 보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 이자들이 신고해야 돼요. 이자들은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또는 차임인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누가 신고해야 되죠? 개공이 아니죠. 개업공인사가 중개했더라도 개업공인사에게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신고해야 됩니다. 그럼 신고할 지역을 정해있는데, 자, 특별자치시, 세종시죠. 특별자치도, 다음 시, 전국의 모든 시입니다. 근데 군이 특이하죠. 모든 군이 아니고 광역시와 경기도에 있는 군만 신고하고, 군은 자치구를 말하는데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시를 신고하기 때문에 군은 자치구라 써있지만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이 지역에 있는 주택 임대차입니다. 근데 주택에서 말하는 주택이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말하는 주택을 말하죠. 그리고 주택 취득할 권리도 포함합니다. 그럼 주인법에 따른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걸 말합니다. 이 지역을 이제 신고하는 건데 이걸 외우셔야 돼요. 이제 임대차가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하거나 또는 월세가 30만 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공동신고합니다.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죠. 그럼 6천만 원 초과하거나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할 때 신고합니다. 또는이기 때문에 만약에 보증금 5천, 월세 40이면 신고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넘으면 신고해요. 그 다음 보증금 7천이고 월세 20만 원도 신고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초과하면 신고합니다. 이것을 63빌딩 외우세요. 서울 여의도 63빌딩이죠. 63빌딩 외우면 되겠습니다. 6천 초과 또는 월세 30 초과입니다. 63 설마 월세 3만 원 아니겠죠? 63 월세 3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역을 꼭 외우세요. 특히 군, 기억, 999, 군, 광역시, 경기도 이쪽만 신고하는 거죠. 전국의 모든 시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사항을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지에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신고해야 됩니다. 2번. 임대차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할 수 있죠. 그때는 다른 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3번. 다만 임대차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일 때는 타방은 신고하지 않고 국가 등이 신고합니다. 그러니까 큰 틀은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유사합니다. 그다음에 신고필증 발급하세요.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합니다. 2번 신고관청은 신고 접수 및 신고필증 발급에 관한 사무에 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자체 조례를 정한 바에 따라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주민센터에서 실제로 많이 하고 있죠.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말하죠. 그다음 임대차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때도 신고하는데 계약 당사자에게 신고 의무가 있어요. 개업공인사에게 신고 의무 있는 건 아닙니다. 1번 임대차 계약 당사자 이자들이 제일 끝에 공동 신고합니다. 다시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한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때
그러니까 변경과 해지에 다 포함하죠. 그 변경 또는 해지가 확정된 날로부터 다 30일이네요.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2번 임대차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할 때 단독 신고할 수 있고 일방이 국가 등일 때는 국가 등이 신고합니다. 그 다음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 다시 줘야겠죠. 왜냐면 계약이 변경됐거나 해지됐으니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합니다. 그럼 이게 이제 중요한데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의지가 있습니다. 1번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할 때 2법 이 부동산거래 신고법에 따른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한 것으로 본다. 즉 임차인이 전입신고 보통 하잖아요. 그럼 이 신고할 필요 없다는 말이죠. 그럼 여러분 이 임대차 계약 신고가 왜 나왔을까요? 일반적인 주택, 아파트나 일반적인 단독주택이라면 임차인들이 대부분 전입신고하죠. 그럼 전입신고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할 필요 없다는 말이죠. 그럼 이 제도가 나온 취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 제도는 일반 주택,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위해 나온 게 아니고 오피스텔을 위해 나온 겁니다. 그럼 1가구 1주택자가 오피스텔을 사서 주거 용도로 사용하면 1가구 2주택이 돼요. 그럼 한납할 때 양도세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1가구 1주택자가 오피스텔을 사게 돼서 임대차 할 때 이 전입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많이 하게 합니다. 전입신고 안 해야 실지 용도가 주거용이 아니게 되죠. 그러면 나중에 한합할 때 양도세를 안 내게 되죠. 1가구 1주택이 유지되기 때문에 유지가 되니까 양도세를 안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피스텔을 사는 사람들이 세금 안 내려고 임차인에게 전입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임대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오피스텔을 잡으려고 나온 취지입니다. 오피스텔도 전입신고하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임대차 계약 신고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오피스텔을 잡기 위해서 나온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도 마찬가지죠.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주택임대차계약 변경 해제 신고 접수 완료할 때 주임법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 단,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서에 찍으니까 임대차 계약서가 제출된 경우에 그때만 확정일자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취지가 뭐라고요? 일반 주택을 말한 게 아니에요. 일반 주택은 당연히 전입신고하고 다 확정일자 찍습니다. 그 오피스텔을 사서 임차할 때 전입신고 안 하는 조건으로 하는 그 오피스텔을 잡으려고 나온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9페이지 위반시 제재입니다. 여기는 주임배에 기여하세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잘못하면 무조건 100만원, 1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자, 주택임대차 신고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 변경 및 해지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공동신고 거부한자도 과태료 받습니다. 또는 거짓 신고에도 여기 무조건 100만원입니다. 100만원. 그래서 주임백 1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뭐 처벌이 그리 심하지 않네요. 자, 문제 확인해 볼까요? 자, 기공갑이 A도 B, C 전국의 모든 시 신고하라 했죠? 소재 주택에 관한 을과 병 간의 임대차 계약 체계를 중개하면서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설명이다. 자, 가로 안에 얼마 있었자입니다. 보증금이 아까 63빌딩 6천만 원 초과하거나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신규 체결한 자는 계약 체결 30일 이내죠.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63빌딩 그리고 30일 이내 신고하는 거죠. 63빌딩 기억하세요. 한 문제 더 봅니다. 가본 서울에 있는 자기 소유 주택에 대해서 임차인 을과 보증금 3억 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63빌딩 6천만 원 초과하죠. 자, 이제 옳은 겁니다. 자, 기억. 보증금이 증액되네요.
계약 내용이 변경됐죠? 또는 해지됐죠? 그때는 공동 신고하라 그랬죠? 니은 우리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하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한 것으로 본다죠? 맞습니다. 할 필요 없이 한 것으로 본다. 디귿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자, 계약서 제출했죠? 신고하고 접수 완료되면 주민법에 따른 확정일자 받은 것으로 본다. 해서 니은 디귿은 맞았기 때문에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부동산거래 신고법 체계를 다시 상기시키세요. 이 법에서 크게 신고 투기와 허가 투기가 있습니다. 먼저 전국에 있는 부동산 등을 매매할 때는 내국인, 한국인, 외국인 모두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돼요. 여기까지 다 공부했습니다. 여기서 부동산 거래 신고와 방금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공부했죠. 그 다음 전국에 있는 부동산 등을 매매가 아닌 교환, 증여, 상속, 경매 등 매매가 아닌 사유로 소유권 취득할 때는 외국인만 별도로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돼요. 여기 거래 신고와 취득 신고 용어 다릅니다. 다음 사전 허가가 있는데 구문자야 이 지역에 올 거예요. 구문자야 이 지역에 해당하는 토지를 외국인이 취득할 때 토지 취득 허가를 사전에 받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는 한국인, 외국인 모두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습니다. 여기 신고 두 가지고 허가 두 가지죠. 그러면 이 신고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됩니다. 위 신고 먼저 하면 아래 신고할 필요 없고 아래 신고를 먼저 하면 위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허가도 마찬가지죠. 두 허가 구역이 중복되면 허가 둘 중에 하나만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장을 마쳤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게 외국인 부동산 취득 특례가 2장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 특례를 공부하겠습니다. 네, 중개사법 항상 이 요약집과 기출문제 같이 보셔야 돼요. 중개사법 존비기술특강은 왼쪽 영상 클릭하시면 바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1차, 2차 동차하신 분들은 민법 파이널 특강이 A4 24페이지 엄청 얇죠. 이런 민법을 24페이지를 어떻게 정리할까요? 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영상 클릭하시면 파이널 특강 전 과정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